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나라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요. 1번 문항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십시오. 원재료 재고금액이 95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잘못 입력되었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영향이 미쳐질 거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관련된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좀 까다롭게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매회 빠짐없이 이렇게 관련 재무제표 수정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원재료 700만 원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를 9500000으로 수정하자. 그리고 원가 명세서 여기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뭔가 바뀌었다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오케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원재료비 버튼 클릭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이제 700만 원이 아니고 950만 원으로 수정되어서 표시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비도 수정되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 화면의 결론값인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도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됐습니까? 수정된 금액이 결론값이 15850100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01000. 자, 계산기로 딱 두드려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 그 다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 보조책 열어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를 수정된 걸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158501000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그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도 이제 수정되었어. 단기 순이익 47874 000 됐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갑니다. 자, 수정되기 전 단기 순이익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지? 요거를 수정된 걸로 고쳐야 되겠다.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되지만 조금 편한 방법이 있다 그지? 블록이 버튼 클릭해서 예 누릅니다. 그러면 47874 000으로 수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요렇게 결론값 나왔습니다. 49074 000 요게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맞는지 확인하자. 틀렸다 그죠? 요거를 고치자. 49074 000으로 그죠? 그래서 기존에 2월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한다 그지? 요 금액이 뭔가 잘못되다 보니까 현재 대차 차액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대로 금액 수정했으니까 엔터키를 치면 순간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표시가 싹 없어질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니까 그렇지? 대차 차액이 0으로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된 재무제표 전부 수정 완료. 메뉴 닫자. (2번) 문항 볼게요. 전기분 거래차별 채권 잔액을 수정하십시오. 거래차별 초기 6월 메뉴입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작업합시다. 자, 주식회사 세움상사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다 그지? 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사랑상사가 480만 원인데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지? 추가 입력하자. 사랑상사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사랑상사 금액 4800000 엔터키 치면 이제 차액이 0으로 이제 싹 바뀝니다. 그죠? 차액 0인 거 확인했고 자, 그다음 외상 매입금 볼게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이제 작업할 거야. 주식회사 미래엔 상사 250만 원. 2500000. 주식회사 IPL 430만 원.
4300000, 그지? 그리고 여기서 엔터키 치는 순간 이제 밑에 표시되어 있는 차액이 0으로 싹 바뀔 거야.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메뉴 닫고요. 3번 문항입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다음의 법인카드를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세요. 신용카드 탭일 거다, 그지? 회사가 사용하려고 법인카드 하나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죠?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신용카드 탭 선택합니다. 자, 코드 번호 99600. 무슨 카드입니까? 해피카드. 자, 유형이 매입이다, 그지? 우리가 물건 구입하려고 법인카드 하나 만들었으니까.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제시 안 되어 있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다, 그지? 카드 번호 적어줍시다. 카드 번호 매입. 여기다가 못 외우겠다, 그지?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한다. 4501-1101-0052-6668의 그 다음에 카드 종류 매입 뭐라고요? 사업용 카드라고 입력하랍니다. 자, 여러 가지가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뭐 사업용 카드 있다, 그지?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러면 제시된 내용 전부 입력 끝났다, 그지? 됐습니다. 메뉴 닫으시고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14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 액면금액은 25,000원에 구입하고 100주에 대한 매입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매입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주식 샀는데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좀 얻으려고 샀다 이겁니다. 뭡니까?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운송비, 재세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뭐라고요? 지금 보는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였습니다. 그때는 자산이 아니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워낙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또 출제되었네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표 칩시다. 자주 등장하니까. 그리고 주식의 액면금액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그지? 삼성전자 주식 한 주에 100만 원 넘지만 액면금액은 아주 작다고, 그죠?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다.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7월 14일. 자, 대변부터 기록할까요? 자,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샀다, 그지? 100주 곱하기 35,000원. 350만 원 되겠습니다. 그거 돈을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350만 원. 그리고 매입 수수료가 있었다, 그지? 5,000원. 이것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게 얼마입니까? 350만 원 플러스 5,000원. 그지? 그러면 3505000 되겠습니다. 그거가 대변 금액이 된다. 차변은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순수한 주식 금액만 적어야 된다, 그지? 35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뭐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처리다, 그지? 수수료 비용. 그리고 코드 번호는 영업 외 비용이므로 900번대 코드를 쓰는 거다, 그지?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7월 31일 주식회사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다. 단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조회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대손 확정 붕괴다, 그지? 외상 매출금이 없어집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을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부족하면 대손 상급비로 처리한다고 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에 알아서 뭐 7월 31일자로 그냥 조회하면 되겠네. 7월 31일.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64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차변을 그냥 대손 상급비는 사용할 필요 없이 대손 충당금으로만 그냥 처리하면 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31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없어진다. 거래처 어디였습니까? 주식회사 금호전자. 금액 270만 원. 차변은요,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하면 되더라.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다, 그지? 코드번호 109번이고 금액은 그냥 270만 원이다. 엄청 큰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 필요 없어. 3번 문항 9월 11일 일본 홋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대구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했다. 9월 11일 현재 대고객 매입률은 100엔당 1,100원이고 그 외화의 장기 차입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엔화로 돈 빌렸어. 그런데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은행에 예입했다 이겁니다. 그죠? 원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100엔 들고 오면 1,100원으로 쳐줄게요 라고 했다 이겁니다. 오늘 요 환율로 적용해서 금액 기록하면 되겠지. 다만 우리 1달러당 얼마 이렇게 그 환율이 표시되는데 그러면 1,000원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고.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볼 때 1엔당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100엔당 얼마 해서 1,000원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100엔당 1,100원이니까 1엔당은 얼마입니까? 11원이네. 상식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십시오. 엔화하고 원화하고 이렇게 환율 계산해 보면 1엔당 10원 비슷한 숫자가 나오게 된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40만 엔을 원화로 얼마로 고칠 수 있습니까? 40만 곱하기 11. 440만 원 기록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9월 11일. 자,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다. 그지?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홋카이 상사. 금액은 열심히 계산했다. 440만 원. 차변 돈이 뭘로 들어왔다고요?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참고로 잔소리 하나. 뭐 보통예금에 대해서 뭐 대구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한테 돈 받을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재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예금에 대해서 뭐 A은행, B은행 해가지고 거래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남한테 받을 돈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요 경우 보통예금에 대해서 대구은행이라고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채점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잔소리 하나 했고요. 뭐 저는 그래서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 연습한 대로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관리 안 하잖아. 그치? 뭐 그렇게 거래처 입력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 그지? 4번 문항. 9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고요. 취득 대가로 당사 주식 10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랍니다. 요거를 신규 발행해서 교부했답니다. 취득 당시 토지 공장 가치는 100만 원이다. 주식 발행했다라는 거다, 그지? 유상증자인데 특이하게 돈을 받고 주식 발행한 게 아니고 물건을 받고 주식 발행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뭐 현물 출자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유상증자라는 면에서 뭐 논리는 똑같고 차변이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아니고 토지라는 물건이다라는 것만 조금 특이하더라. 자, 9월 25일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한다 그지? 물건 들어왔잖아 그지? 돈 들어왔듯이 토지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자, 돈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하듯이 100만 원짜리 토지 받았으니까 1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해야 됩니다. 자, 대변에 주식 발행해서 자본금 증가할 겁니다. 자본금은 철저하게 액면금액 기준으로 적어준다 그지? 5천 원 곱하기 100주 50만 원 되겠네. 그래서 저 100만 원짜리 주식인데 액면금액으로는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을 뭘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주지 뭐.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2일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매주금 1,500만 원에 대해서 다음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받고 나머지 금액은 통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답니다. 자, 분석해 볼게요. 동아전자에 물건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거든. 이제 돈 받을 때가 되었어.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동아전자. 됐죠? 자, 차변에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근데 상대방 회사가 돈이 없었나 봐. 아, 미안하다. 우선 요거라도 좀 받아라고 하면서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주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받을 어음이지 뭐. 1,000만 원. 아이고 1,000만 원. 그지? 거래처를 주의해야 되겠네. 자, 받을 어음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답니다. 동아전자가 주식회사 평화산업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어음을 받았었대 과거에. 그 가지고 있던 어음을 돈 대신 우리한테 지금 주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받은 거야. 어이? 그러면 요 어음은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동아전자가 아니고 요 발행한 평화산업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될 거다, 그지? 당연히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평화산업이 될 것이다. 거래처를 좀 주의해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답니다. 동점이 뭔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한 고 회사 어디? 동아전자지 뭐. 나머지 500만 원은 동아전자가 우리한테 당좌 수표 발행해서 줬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상대방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다 이겁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은행 가가지고 돈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계정 감옥은 뭘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거를 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그죠?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정 감옥 잘 판단해서 입력해야 되고 거래처 잘 주의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둡시다. 자, 입력할게요. 자, 10월 2일입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동아전자 금액은 1,500만 원. 자,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되 평화산업 주식회사 평화산업이란 걸로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다.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14일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비용 250만 원은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주사 맞았다 그지? 직원들 병 걸리지 말라고 주사 맞았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 감옥. 코드 번호는 영업직이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신용카드 거래라는 거는 외상 거래를 의미한다, 그지?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주된 영업활동이므로 외상 매입금 적겠지만 지금 보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잖아.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거니까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에는 돈을 물건 구입한 가게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즉 병원에 돈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는 신용카드사에서 돈 이미 미리 주고 우리는 어디로 신용카드사로 돈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되 거래처를 신용카드사로 신한카드로 적재라고 했다 이겁니다. 잘 알고 있죠? 그 문제입니다. 입력합니다. 11월 14일 11월 14일 맞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되 카드사 신한카드, 그지? 요걸로 적어 주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1일 주식회사 진영 상사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나라전자잖아, 그지? 우리가 물건 팔았어. 주식회사 진영 상사에. 부가가치세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돈 뭘로 받았는지 말로 설명 안 돼 있다. 당황하지 말고 어디를 보자고요. 세금계산서의 맨 아래쪽을 보자고.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합해서 1,650만원 돈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220만원, 나머지는 외상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돈 뭘로 받았는지 설명 안 돼 있다고 당황하지 말자. 아래쪽을 본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문제 자료로 나와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오케이.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자, 날짜 적습니다. 8월 1일. 자, 11 과세고요. 품목의 마이크. 수량의 300 단가 5만. 이렇게 적으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채워지더라. 상대방 거래처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진영 상사. 전자 여부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잖아, 그지?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22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겁니다. 그지? 143000000. 그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 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세공제 못 받으면 54 불공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입한 거 트럭이잖아, 그지? 매입세공제 못 받을 이유 없어.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51 과세가 유행이고,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마찬가지 이 문제도 세금계산서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란에 있는 화물차 기입해 주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자, 입력하면 되고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아래쪽 자료 보니까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기현자동차다, 그지? 그러면 상단에 있는 요 기현자동차 앞에도 이렇게 주식회사라고 적어주는 게 깔끔하겠다, 그죠?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서 연습해 주십시오. 자, 입력합니다. 8월 20일
51 과세고요. 품목의 화물차. 자, 공급가액은 1,900만 원. 부가가세 19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기현자동차다, 그지? 자, 전자여부 전자라고 되어 있잖아. 유형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0일 공장 신축을 위해서 주식회사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고 토지가액은 1,000만 원, 건물가액은 1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이다. 건물 취득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결제했고요. 동건물은 철거 예정이랍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계하랍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이론편에서 그리고 실기편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지만 부가세 별도라는 자리를 조금 제대로 옮겨 주십시오. 요 점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요 100만 원이 부가세 별도라는 의미잖아. 그지? 100만 원 요 뒤에 여기 원 하고 이다 하고 그 사이로 부가세 별도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분석합니다. 자, 우리가 공장 지으려고 지금 땅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산 건데 그 건물은 쓸 거 아니니까 사자마자 바로 부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돈에는 엄연히 건물값도 있지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뭐 땅값이든 건물값이든 전부 합해서 뭘로?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허름한 건물이랑 토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을 거라고. 그 세금 계산서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 적혀 있지만 그 10만 원은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출제된 거다.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54 불공이라는 유형이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만 주구장창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중요한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개념을 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허름한 건물이랑 토지 판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했을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거다. 그지? 우리는 지금 2장 받았어. 그런데 입력하는 거는 뭐만 지금 입력하라고요? 세금계산서 수치한, 즉 건물에 대한 것만 그냥 입력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1,000만 원 요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됐죠? 자,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열심히 연습했지만 이런 유형을 연습 안 한 분은 보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지? 잘 개념 잡아 주십시오. 10월 10일. 자, 유형.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54 불공이라고.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안 된다. 공급가액 얼마 적어야 됩니까? 100만 원 적어야 되겠지.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방배. 자, 전자여부 여라고 적어주고요. 전자라고 언급돼 있잖아, 그지? 전자. 그 다음에 자, 불공제 유형을 적어야 되겠다, 그지? 뭡니까?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을 선택해 줍니다. 됐죠? 자, 분계요. 자, 차변에 뭐 토지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 자, 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적는다, 그지?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54 불공이므로
당연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 요 11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기록되는 거다. 됐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10월 18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다음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을 수령했답니다. 단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부가세 유형 뭡니까? 부가가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당연히 부가가세 신고세 반영돼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해야 될 거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소모품 산 거잖아, 그지? 비용일 경우는 소모품 비계정 과목, 자산일 때는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건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 계정으로 차변 처리한다. 대변은요, 현금 적으면 되겠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10월 18일 60일 현과, 뭐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지? 매입이면서 현과 찾아보면 60일이라고 적혀 있잖아.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딱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지? 그거 기능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할 겁니다. 55,000원을 공급가액란에 적은 다음에 엔터키 치면 5만원, 5천원으로 싹 갈라진다.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슬라임. 자, 분계는요, 차변에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한다. 대변은 현금인가요? 대변에 현금, 그지?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1월 2일 주식회사 정연의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해서 제품 공급가액 2,200만 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유형 뭡니까? 부가세 유형 12영세가 되겠네요. 기수령한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선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계약금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죠. 됐죠? 11월 2일 12영세고요. 공급가액은 2,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정연. 전자여부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매출이 영세율로 적용될 때는 그 이유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영세율 적용되는 이유가 내옥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다. 3번 적어주고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까? 아이. 자, 6번 문항 봅시다. 11월 28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주식회사 동양마트에서 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받음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물건 샀는데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접대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부가세 유형 54 불공이고요. 회계처리 차변의 접대비 코드 번호는 영업부에서 쓴 거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에는 현금 그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입력하면 될 거고.
자, 세금 계산서가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뭐 품목란에 있는 거 뭐 이것도 적어주기로 하고요. 자,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이 전혀 없지만 문구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부라는 단어는 종이를 서로 이거 주고받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할 때는 교부받음 이게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요거 교부받음을 발급받음이라고 이렇게 문구 수정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11월 28일 54 불공이고요. 품목란에 뭐 적혀 있잖아요. 그지? 음료 등이라고 적어줍니다. 음료 등. 음료 띄우고 등. 뭐 똑같이 그냥 적을게요. 자, 공급가액은 30만원. 그죠? 부가세 3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주식회사 동양마트다. 전자외부 여. 붉은색 사유가 뭡니까? 접대 관련 지출이잖아. 4번 적어주고. 분계. 차변의 접대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에 그새 또 까먹었다. 그지?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오케이.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므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일단 닫읍시다. 정신산업다.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볼게요. 1번 문항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서 주식회사 5일 정류해서 주유하면서 33만원 부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축협카드로 결제했답니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지?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1월 10일자 전표 봅니다. 뭡니까? 카면, 매입이면서 카면 58번으로 지금 유형을 입력했다 이겁니다. 면세거래로 봐가지고 입력하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야 지금. 그지? 뭐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다 이거지. 하단 쪽 회계 처리, 대변의 미지급금, 축협카드, 차변의 차량 유지비 이렇게 지금 하단 쪽 입력해 놓았답니다. 자, 하나씩 고쳐보자. 유형 뭘로 고쳐야 됩니까? 주유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어. 거기 부가가세 적혀 있는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58카면 아니고 57카과로, 그지? 매입이면서 카과 57번으로 유형을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57카과로 수정하고, 공급가액은 그러면 33만 원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공급가액은 30만 원, 부가가세 3만 원으로 표시되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공급가액을 30만 원으로 수정하고 부가가세 3만 원으로 자 수정하고 자 자료 좀 봅니다. 저도 자 3만 원으로 수정하고 거래처는 자,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준 사람은 누굽니까? 주유소가 주었다, 그지? 주식회사 5일 정류,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자, 하단부 회계 처리 봅시다. 자, 중간에 신용카드사라는 거 나타난다, 그지? 요것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축협카드라고 했잖아. 축협카드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제 하단부 확인하면 되겠다. 자, 차변에 뭘로 적으면 됩니까? 자, 차변. 차에 기름 넣은 거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될 거고, 자, 코드 번호는요, 공장 화물차잖아, 그지? 그러면 500번대 코드의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500번대 코드의 차량 유지비로 차변 유지비로 이렇게 수정하고, 사실은 우리 아까 처음에 어떻게 애당초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요 522번 넣는 걸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그지? 오케이, 이걸로 다시 입력시키고, 자, 이번에는 이제
58카면에서 57카과로 수정하다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이제 딱 나타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래야 매입소득세 받아 먹을 수 있지. 그지? 자, 이제 대변 입력합시다. 신용카드 거래요. 외상 거래라는 의미다. 그죠? 대변에 미지급금 적으면 되는데 거래처를 주의하겠습니다. 주소를 바로 적는 게 아니고 카드사인 축협 카드를 적으면 되겠다. 오케이. 요것도 제대로 입력이 돼 있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모든 수정이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수정 끝났고요. 복습합시다. 57카과 유형의 경우 주의할 점. 상단부 거래처랑 하단부 거래처랑 다르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적어주자. 이렇게 주의할 사항 정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2번 문항. 11월 23일 회사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요.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1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연금의 경우 연금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회사다 이겁니다. 회사는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연금 불입했을 때 차변을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를 차변을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언제 회계 처리하는 겁니까? DB형이 아니고 DC형일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DB형임에도 불구하고 DC형처럼 잘못 회계 처리했으니까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11월 23일 일반전표겠다. 그치? 일반전표 명 메뉴 열어서 11월 23일자 전표 확인합니다. 차변 퇴직급여를 뭘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한다. 됐습니다. 대변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뭐 언급 없잖아.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됐죠?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결산 문제.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당기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랑 뭐 섞여서 자료 나와 있네요. 풀면 된다. 자, 수동 계산도 가능하겠지만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자동 계산으로 작업합시다. 자, 그리고 뭐 개발비 상각비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이게 뭐 생산분지 영업분지 언급이 없다. 그지?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백데이터 자료에는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only 판관비 계정 과목 코드만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검색이 500번 때는 검색 안 되고 800번 때만 검색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시장은 없대요. 그러나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잖아. 무형자산 상각비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관련돼 있다면 제조원가로,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라면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판관비로 분류돼야 된다는 내용 이론편에서 공부했으니까 문제 푸는 것과는 관계없겠지만 자료도 조금 이왕이면 완전 조금 완벽하게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학습 목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개발비 상각비 뒤에도 그냥 영업부라고 적어 주고 학습해 주십시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자. 1월부터 12월. 자, 생산부. 그럼 매출원가 쪽에 있는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다. 그지? 기계장치 쪽에 20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비대 영업부다. 그지? 판관비 쪽에 감가상각비에 비품에다가 비품 맞지? 45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판관비에서 개발비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다. 그지? 개발비 쪽에 30만 원 적어준다.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됐지요? 자, 참고로 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참고로 확인해 봅니다. 자, 뭐 개발비 요거 그지?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그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중에서 그지 45만 원 요게 45만 원 이게 비품에 대한 걸 거고 200만 원 요거는 제조원가니까 좀 위에 쪽에 있겠다 그지? 이쪽에 반영이 잘 되어 있구나. 뭐 참고로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2번 문항요. 법인세 비용에 대한 문제다. 뭐 이것도 수동 계산 가능하지만 자동 계산이 더 편하다 그지? 오케이.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자, 하단 쪽에 법인세 나와 있습니다. 자, 선납세금 600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지금 남아 있는 거야. 요거 그지? 자료 그대로 나와 있잖아. 당기 법인세 비용은 1,250만 원이야. 기중에 납부한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 금액이 6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알고 있다. 600만 원. 자, 그러면 작업합니다. 600만 원 이 부분도 결국은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돼야 되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추가 계상액은 얼마로 적어줍니까? 1,25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되겠지. 650만 원 됐습니까? 이거를 적어주고 그래서 결론값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1,25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일반 지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뭐 참고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면 하단부에 우리가 원하는 분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프로그램 세팅상 그지? 차변에 법인세 등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선납세금 부분과 미지급세금 요 부분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 됐죠? 자, 3번 문항 봅시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잔액에 대해서 보충법을 사용해서 대손수당금 설정한다. 대손 설정률 1%다. 단골 메뉴다 그지? 빨리 봅시다. 자동 결산으로.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대손 삼각 보조창 엽니다. 그래서 1% 대손율일 때 추가 설정하는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요구 안 하는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은 지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좀 특이하네. 일반적으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작업할 때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너무 똑같은 문제가 패턴이 자꾸 반복되니까 좀 변형하고 싶었나 봐. 이번 문제는 뭡니까? 자, 1% 대손율로 했을 때 그러면 왜냐면 지금 받으러 잔액이 요거거든. 1%일 때 목표치가 그러면 요 계산해 봅시다. 자, 330 600 000일 때 1%면 얼마입니까? 3306 000이 목표치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목표치. 그런데 이미 잔액이 있는 게 요 금액보다 큰 370만 원이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대손 충당금을 환입을 해서 줄여야 되더라 이거지. 맞습니까? 받으럼도 마찬가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더라 이겁니다. 줄여야 되니까 그 금액 결론값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본 화면에 반영이 될 건데 확인해 봅시다. 판관비에 있는 대손 삼각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표 추가 클릭해 볼게. 자, 클릭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자, 요렇게 반영이 되더랍니다.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 플러스로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 그지? 뭐 어쨌든 요거는 지장 없을 거야. 결론값이 동일할 거야. 문제는 차변 쪽 계정 과목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간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좀 다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일 경우 뭘로
어떻게 정확하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뭘 요거를 그 지금 플러스로 딱딱 기록하고, 그지? 대변을 어떻게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플러스로.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이름이 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했었어야 사실은 정확한 거다 이거지. 그리고 요 계정 과목의 분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매출채권에 대한 것일 경우 요 이름은 요렇고 분류는 뭘로? 판관비의 차감 항목이다 이거지. 판관비의 맞잖아, 그죠? 요렇게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요렇게 반영을 시키고 싶은데 프로그램 세팅상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회사가 99.999%의 회사가 항상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팅 자체가 그냥 아예 추가 설정으로 지금 계정 과목이 싹싹 불러와서 입력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원하는 의도하고 좀 다르게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 치는데 시간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작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배점이 몇 점입니까? 3점 배점이잖아. 뭐 끼케야 1, 2점 감점 될 거라고. 괜찮아. 그래도 합격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뭐 이렇게 좀 변형해가지고 출제될 수도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으니까, 그지? 이왕 출제되었으니까 정확하게 분석합시다. 이제 분석은 했고,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되면 이제 이왕이면 정확하게 작업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자체가 추가 설정을 전제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아쉽게도 이 문항은 사실은 수동결산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조금 전에 3번 문항에 대해서 자동결산으로 작업했던 거는 일단 지웁시다. 어떻게 지우면 되겠습니까? 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을 마이너스 요 금액을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면 돼. 그래 놓고 조금 전에 작업했던 거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요 상태로 그냥 다시 덮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점프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반 점표에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3번 문항에 대해서 작업하기 전 상태로, 즉 2번 문항까지 작업한 상태가 딱 지금 반영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작업하면 되지. 자, 우리 자동 계산으로 작업 못 한다는 거 이제 확인했다, 그지? 이제 수동 계산으로 작업하면 돼. 자, 차변에 대손충당금 적어주는 거야.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금액 얼마였습니까? 이제 자료 보면서 합계자리 시상품 메뉴 보면서 내가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그 계산 자체는 해주었잖아. 그지? 그지? 계산 자체는 지금 해줬잖아. 그지? 요 394000만큼 환입해야 된다는 계산 자체를 해줬으니까 요 자료 활용하면 되잖아. 조금 더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3940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뭡니까? 받으러움에 대한 거. 불러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 계산해 줬잖아요. 12만 원이라고. 요거 자료 활용하면 되겠지. 자, 됐습니다. 요렇게 하고 대변을 뭘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도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똑같은 계정 과목 이름이었잖아, 그지? 그 두 개가 검색된다고. 밑에 있는 거는 900번대 코드,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매출채권이 아니고 미수금 또는 대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일 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계정 과목 이름은 똑같잖아, 그지? 그때 쓰는 거고. 지금은 판관비의 차감 항목이니까 800번대 코드 요걸로 써야 될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고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유형이나 뭐 변수가 끼워 넣어질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아는 것만 자신감 있게 딱딱 입력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이? 자, 잔소리가 길었다, 그지?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열려있는 메뉴 정신사납다 다 닫아버리고, 자, 이제 마지막 주어의 문제 봅니다. 문제 6번. 1번 문항.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뭐 문제 풀 수 있겠지만 회계 문제에서 신용카드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뭐 카드에도 다 알지만 그래도 좀 일상생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라고. 에이? 자, 신용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를 찾으라.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열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연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란이 있는데 그 란에는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 플러스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것과 합해져 가지고 나타나잖아. 그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로 푸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만 나타나 있는 메뉴로 풀어야 될 겁니다. 바로 메인 매출장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죠? 메인 매출장 메뉴 열어가지고 매출 유형 중에서 17카과 그죠? 그 유형을 찾아야 될 거고 18, 19카면 카0이라는 유형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없겠지만 참고로 뭐 그래도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답 입력하려면 이런 유형도 한번 검색해 봐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검색해 보기로 합시다. 됐죠? 자, 메인 매출장 메뉴 자, 기간이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매출 유형 2번 선택하고 유형을 17카과 그지? 이렇게 유형 선택하니까 그죠? 두 건이 있었다 그지? 그래서 분기 누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공급 대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공급 대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세 합한 요 합계의 금액 132000을 132000을 답으로 써야 될 겁니다. 됐죠? 공급 대가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아마도 자료가 없겠지만 18카면도 한번 볼까요? 조건에 맞는 금액이 없습니다라고 나타나고요. 19카형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조건에 맞는 금액이 없답니다. 됐습니다. 1번 문항 정답은 13200000. 2번 문항 2번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시겠죠? 부가가세 신고서 메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뭐 문제가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 금액인데 공급 가액을 말하는지 공급 대가를 말하는지 그것도 자료가 안 나와 있어. 좀 어설프다 그지? 자, 공부하신 분들은 공급 모범 정답을 보니까 공급 가액을 지금 답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 요거가 공급 가액인가 봐. 됐죠? 고정자산의 금액, 금액 뒤에다가 미안해요. 자, 다시 끼워 넣을 위치, 금액, 여기도 되나? 뭐 어쨌든 그지? 공급 가액이라고 자료를 끼워 넣어서 학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조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자, 신용카드로 구입한 거야.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14,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이 될 거고, 그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이쪽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 매입인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 사업용 고정자산, 고정 매입을 묻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공급가액이거든. 240만 원. 이렇게 답을 찾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문항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얼마일까요? 뭐 재무상태표 보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 6월 말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있잖아.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그지? 취득 원가가 1억 1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만 원이니까 A 빼기 B 금액이 8,500만 원입니다. 라고 바로 나와 있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로도 조회할 수 있지만 그때는 A 빼기 B 금액이 바로 안 나오니까 A 빼기 B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8,5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까지 모두 끝났고요. 지금까지 제8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